원산시는 북한 강원도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북한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자 경원선 등의 철도가 있는 교통 거점 도시이다. 강화도 조약으로 원산안이 개항하기 전까지 원산은 어을매라는 스누리말의 이름을 가진 작은 어촌에 불과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부산, 인천과 함께 원산안이 강제로 개항하게 되며 작은 어촌 마을은 발전하게 되었다. 과거 1905년에는 러일 전쟁 중이던 일본이 이곳에 군사기지를 구축하였다. 원산은 지리적으로 중요하며 군사기지로서의 점을 가진 것이었다. 또한 원산을 점령하였을 때 원산과 평양을 연결하는 통로가 차단될 경우 평원선의 횡적 작전선이 위협을 받아 북한군은 동서부로 전선이 분리되고 평양을 동쪽으로부터 압박을 줄 수 있게 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원산은 당시 소련으로부터 각종 전투장비 및 보급품 등의 전쟁 물자를 들여오는 곳으로 적이 군수품 보급에 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었다. 또한 원산 비행장으로부터 비행거리 20분 내에 평양이 있어 북한 주요 시설의 제공권을 통한 타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원수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9월 29일 북진을 계획했다. 메가더 원수의 구상은 제10군단을 원산에 상륙시켜 한반도를 가로질러 동쪽에서부터 평양 배후를 공격해서 북한군의 테러를 차단하고 남쪽부터 평양을 향해 공격 중인 제8군과 연계하여 잔존 북한군을 평양 부근에서 섬멸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군은 유엔군이 동해안에 상륙, 함포 공격을 할 것을 예상하여 엄청난 기뢰를 설치하였다. 설치한 기뢰에 함정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계획되었던 상륙작전이 지연되었다. 이에 최초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 제1해병사단은 원산에 상륙을 하게 하고 미 7사단의 상륙지는 원산에서 이원으로 변경되었다. 미 제1해병사단은 인천에서 승선하여 10월 26일 원산에 상륙했습니다. 북한군이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결전은 일어나지 않고 북한군은 병력 일부만 남겨놓고 임시 수도인 관계로 후퇴했다.
8월 15일 우리가 일본의 학대로서 면함을 받을 때 우리의 기대는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기대였습니다. 소비에트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자 다른 여러 가지 학대는 말할 거 없고 우리 교회가 받은 것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첫째, 소련 군대가 도군 수사원에 들어가서 무기를 가지고 수사원을 한 겹, 두 겹, 세 겹 둘러쌌습니다. 총을 메고 칼을 들고. 그리고 몇 사람들은 수도원 안에 신세는 채 칼을 빼어들고 총을 들고 피스톨을 가지고 수사원 안에 들어가서 나이 75살이나 되는 늙은 주교 가슴에 총을 대고 돈을 내라, 시계를 내라, 사자기를 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신부귀신 방방에 돌아가면서 시계를 몸에 떼어 자기가 가지고 사자기를 들어 밖으로 운반하고 그때 어떻게 심하였던지 파더 파인켈, 조선말로 방신부라 하는 이는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 계시거든. 총으로 가슴을 대기 때문에 놀라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수사원 안에 있는 모든 귀중한 물품, 심지어 성당 안에 들어가서 성작이라거나 미사 드리는 레스케를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날마다 무기를 가지고 와서 위복동석이라든지 특히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뺏는 것은 술이었습니다. 술. 수사원에서 전 조선적으로 각 성당 신부들에게 보내던 미사술 다 뺏겼습니다. 당신들이 식용으로 두었던 술도 다 뺏겼습니다. 날마다 와서 빵을 만들어 다고 무슨 헐레바리를 만들어 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흑대를 받았댔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다소간 그 학대가 정지돼. 그러나 신부들이 다른데 교우들을 신발아 댕기는 자유는 영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목공장은 그 사람들의 가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의 고찰 준비를 하기에 전력을 다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만들어줄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시 파괴하고 또 만들어 달랍니다. 그러면 철공장과 목공장은 그 사람들의 기계를 수리하고 그 사람들의 집을 수리하기에 수사 총출동하였습니다. 전부 나와서 그 사람들 일만 하였습니다. 농장에서 기른 소와 도야지와 그 위에 모든 것은 다 그 사람들 먹는 생활에 이바지하기에 다른 여념이 없겠습니다. 이와 같이 3년을 지났습니다. 그간 고쳐야 말할 것이 없지요. 그 사람들이 나간 후에 소위 철퇴라고 나간 후에는 좀 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 괴뢰 정권이 권리를 잡은 후에 그 학대는 조금도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했지요. 조금도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차차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조그마한 일은 그만두고일지라도 작년에는 나고베르트 신부라 하는 일을 어떤 무슨 없는 죄명을 씌워서 갖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사람도 무슨 죄명을 씌워서 역시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을 때 나고베르트 신부는 부호실에 있었고 나는 시포실에 있었습니다. 벽 하나를 가운데에 두고 신부는 좁혀짝에서 벽을 두들고 나는 이 벽장에서 벽을 두드려도 서로 의사는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무슨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나 다급을 신부하고 간수하고 2층 위에서 얘기를 하다가 무엇이 틀렸는지 그 신부를 2층에서 떠다밀어서 그 2층 위에서 아래로 곤두박질을 해서 굴러내려가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구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확한 일이지요. 확한 일이죠. 그 후 3주일이 지난 다음에 나는 별로 큰 구실을 붙일 수가 없었던지 역시 나왔습니다. 나올 게 말하기를 너도 여기다가 여기다가 가둬둘 죄를 구상할 수가 있지만은 네 성격과 네가 원사라서 30년 동안 사회에 했다는 일을 생각하고 너는 내보낸다고 나왔습니다. 며칠이 안 가서 다시 주교와 원장과 신학교 신부와 며칠 잡아가지고 또 하루 후에는 수사원, 원산, 수녀원, 본당, 신부, 수사, 합하야 65명이라는 것을 전부 가졌습니다. 그나 그뿐이겠습니까? 고산으로부터 원사지라 청진, 회령까지 11본당에 있는 신부와 수사들과 수녀들을 전부 잡아갔습니다. 붙잡아간 후에는 어디로 가져갔는지 혹은 저 먼 바다 섬으로 갔다 하고 혹은 저 평안북도로 갔다 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조금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최후 이 사람들이 유엔군에게 몰려 퇴각할 때 많은 사람을 박살했습니다. 혹은 감옥에서 혹은 방공에서 혹은 붙들어다가 손목을 내어 바다에 던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신부와 한 감방에서 있다가 한 방공호에서 총을 맞은 사람이 총을 빗맞아서 살아나온 사람이 내게 와서 죽던 광경을 자세히 말하므로 이것을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하루는 밤에 배란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요. 묶는데 이렇게 해서 이 팔이 고개에 올라가도록 매가지고 8사람씩 한 대에 붙들어 맸답니다. 한 끈에 8사람씩 매가지고 어두운 밤에 끌고 방공호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가 보다 하고 비로소 알았다 합니다. 그 중에는 조선인 신부, 야양 계시던 이 신부와 이천 계시던 김 신부도 같이 있었답니다. 방공호로 끌려 들어가 본즉 거기에는 8사람을 엎어서 죽이고 또 그 외 8사람 또 그래서 4층씩 쌓은 시체가 얼른 보이기에 200명이 넘더라 합니다. 자기 차례가 다가오니 총을 들고 엎드려라. 8사람이 그 밑에 쭉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한 발로 어깨를 밟고 총을 쾅 쏘고 또 어깨로 밟고 8사람을 한 후에는 다시 그 다음 다 8사람 보고 그 위에 엎드려라. 8사람이 다시 자기들이 엉구 뭉치 올라가다 그 위에 엎드린 즉 또다시 올라가서 어깨를 밟고 머리에 총을 쏘고 어깨를 밟고 머리에 총을 쏘고 이와 같이 해서 한 층, 2층, 3층, 4층까지 즉 죽을 사람이 자기가 기어 올라가서 송장 위에 엎드리면 어깨를 밟고 총을 쏩니다. 이렇게 죽이는 가운데 그 사람은 총은 빗맞았더라 합니다. 왜 빗맞았는가 하니 저 안에 있는 사람 하나가 덜 죽어서 고개를 드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자기 머리를 발로 밟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쏠려면 자기 발이 쏠 테고 자기 발에 머리가 가렸으니까 밟힌 줄을 모르고